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수많은 데이터와 뉴스 플로 속에서 투자 방향을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아주 묵직하고 핵심적인 딥다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출근길 차 안이든 잠시 커피 한 잔 하시는 시간이든 지금부터 우리가 해보아할 글로벌 매크로 및 전략 리포트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아주 명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라는 짙은 안개가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고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AI 펀더멘탈이라는 기술 혁신의 엔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공포와 환희가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정확합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를 뚫고 지금 당장 시장의 노이즈와 진짜 시그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명확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진단부터가 꽤 직관적이면서도 날카롭습니다. 겉보기엔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게 흔들릴 것 같은 장세인데 네, 내부 수급과 실적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밖으로는 전쟁이라는 노이즈가 시장 심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 내부를 뜯어보면 철저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차별화, 그리고 숫자의 증명이죠.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코스피 지수가 무려 5,699.95를 기록하면서 1.4%라는 매우 강한 반등을 실현했죠. 반면에 코스닥은 1136.83으로 마이너스 0.07%, 사실상 보합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막연한 성장성이나 테마에 기대는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로만 글로벌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5,600선 돌파와 대형주 쏠림 현상, 사실 이 강한 에너지의 이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리포트가 짚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죠. 네,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무려 4.8만 계약이나 급감했다는 팩트 말이죠.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자금이 시장을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이번 분석 자료에서는 그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쇼커버링을 동반한 바닥 확인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 논리가 현재 시장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맥락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아직 청산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파생상품 계약의 총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4.8만 개나 급감했다는 건 단순히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잃고 떠났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세력들의 움직임인 겁니다. 그동안 지수 하락에 베팅했던, 즉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움직인 거죠.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둘러 매도했던 계약을 다시 사들이면서 이익을 실현한 거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른바 숏 커버링 물량이 대거 출회된 겁니다.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시장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게 지수 상승에 강력한 기술적 연료로 작용하면서 단기 바닥이 확인되었다는 시그널을 준 거네요. 하방을 노리던 자금들이 황급히 포지션을 뒤집으면서 오히려 지수를 위로 밀어올렸다는 해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지지대 역할을 확실히 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수급의 주체와 환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기존의 경제학 상식과 약간 어긋나는 역설이 등장하거든요. 현재 환율이 1,470.12원입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이례적인 초고환율 상태죠. 교과서적으로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우려해서 한국 증시에서 짐을 싸서 나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은 수량기 중으로 무려 16,738계약이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환율의 공포를 이겨내는 매수세의 배경이 리포트에 아주 상세히 담겨 있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냉정한 밸류에이션 계산법입니다. 1,470원대라는 환율은 달러를 들고 들어와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일 텐데요. 맞아요. 추가로 환율이 더 오르면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환차손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베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현재 한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섹터와 밸류업 관련 종목들의 가격 매력도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엑셀 시트에는 지금 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가 상승의 기대 수익이 꽤 명확하게 찍혀 있는 거죠. 아, 환율로 인한 잠재적 손실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거군요. 네, 환율 리스크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1470원의 환율조차 막을 수 없는 한국 대형주들의 매력. 이게 지금 장세를 버티게 하는 핵심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들의 자신감 넘치는 베팅의 배경이 되는 거시경제의 3대 축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리포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축은 가장 큰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중동 정세, 즉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확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리포트는 팩트에 기반해서 이 리스크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의 이란 비대칭 전력 무력화 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란 자체의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도 상당히 고갈되었다는 분석이 뒷받침되고 있죠. 매크로 투자자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지속 가능성과 파급력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실질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팩트는 글로벌 경제에 거대한 숨통을 틔워줍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단연 에너지 가격이고요. 중동 리스크가 출구 전략의 서막을 열게 되면 널뛰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게 되겠네요. 유가가 잡힌다는 것은 곧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된다는 뜻이죠.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면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한숨 돌리겠어요. 맞습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 훨씬 더 넓은 운신의 폭, 즉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죠.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중앙은행의 유연한 금리 정책으로 연결되는 거시적인 선순환골이네요. 물론 리포트가 낙관론만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리스크 요인도 아직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규전 수준의 확정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식의 이른바 게릴라식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하죠. 꼬리니엄은 항상 열어두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볼발 변수는 구조적 추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유가의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생시장 트레이더들에게는 꽤 매서운 변동성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글로벌 자본은 이제 안심하고 성장을 쫓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 성장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리포트가 짚고 있는 두 번째 거시경제의 축, AI 인프라입니다. 유가와 물가가 안정되면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생겼고 그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곳이 바로 AI 섹터죠. 저는 이번 리포트에서 AI 산업 구조를 5단 케이크로 비유한 대목이 매크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탁월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재미있고 적절한 비유였죠. 제일 하단의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칩, 반도체죠. 그리고 인프라, 모델, 마지막 맨 꼭대기에 앱 생태계까지 이어지는 구조. 특히 최근 오라클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 AI가 단순한 테마성 버블이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대한 성장을 숫자로 증명해냈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운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단 케이크 구조를 뜯어보면 지금 글로벌 자본의 낙수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케이크의 하단부, 즉 에너지, 칩, 인프라 영역입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가동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전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를 잇는 통신망이 필수적이니까요. 안부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모멘텀을 받게 됩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발표한 약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틀어막는 지지선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엔비디아 GTC 행사를 기점으로 CPO, 즉 광통신과 전력기기 인프라 섹터로의 수급 쏠림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AI라는 거대한 케이크를 굽기 위해 가장 먼저 오븐과 밀가루,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 불을 독식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16조 원 자사주 소각이라는 역사적 규모의 주주환원 역시 이런 AI 사이클에서 창출된 막대한 현금 창출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겠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과연 이 화려한 하드웨어 인프라 파티에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리포트가 냉정하게 이면을 짚고 있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캐펙스,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채를 끌어다 쓴 레버리지 투자라는 점입니다. 만약 향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적해서 금리 인하 경로가 지연되거나 AI 모델 수익화가 지연돼서 현금 흐름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부채는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짓누르는 심각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그 성장을 떠받치는 비용 구조의 취약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부채로 쌓아올린 인프라는 금리라는 중력 앞에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군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축을 발휘합니다. 시장의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동성과 대기 자금이죠. 리포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등장하죠. 바로 128조 원입니다. 현재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고객 예탁금과 대기 자금의 규모인데요. 이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동성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가치를 방어하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면모를 입증하면서 강하게 반등했죠.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가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128조 원이라는 풍부한 유동성은 하락장을 방어하는 핵심 기제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유동성 호수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CTA 펀드들을 비롯한 알고리즘 시스템 자금의 동향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호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의 추세와 기술적 지표만을 쫓아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실행하잖아요.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향후 일주일간 특정 지지선이 위협받을 경우 이 시스템 자금들이 쏟아낼 수 있는 기계적 매도 폭탄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알고리즘에 입력된 손절매 라인을 건드리는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기술적 트레이더들에게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 매도세가 심각한 단기 트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대기 자금이라는 든든한 댐이 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친 파도는 피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당장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리포트가 제시하는 트레이더 관점의 전략 포지셔닝을 짚어주시죠. 현물 주식 포트폴리오의 경우 철저하게 바벨 전략을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극단의 확실한 주도주만 담으라는 뜻이죠. 바벨의 한쪽 끝에는 당연히 AI 생태계 낙수 효과의 핵심인 반도체 대장주를 담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실적 가시성이 가장 뚜렷한 이른바 조방원 섹터를 담는 겁니다. 아, 리포트에서 언급한 조방원 트로이카군요.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AI 인프라 성장 스토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적 재편 속에서 향후 몇 년간 꽉 찬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펀더멘털의 결정체라는 점이죠. 꿈을 먹고 크는 주식과 당장 내일의 현금 흐름이 찍히는 주식으로 양분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완벽한 바벨 형태군요. 진입 타점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만 원 이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이하의 구간이 올 때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단기적인 알고리즘 매도 폭탄이 떨어져서 주가가 흔들릴 때 오히려 이 숫자를 기억하고 주워 담으라는 역발상 전략이네요. 현물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직관적인 나침반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물이나 옵션을 다루는 파생 트레이더들의 뷰는 어떨까요?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미결제 약정 급감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수가 단기 노이즈로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 즉 롱 바이어스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물론 1470원대의 초고환율이 수급에 비치는 한계점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옵션 전략의 경우는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변동성 지수, VIX의 움직임을 봐야겠죠?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변동성 지수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은 상방으로 보되 변동성 하락 구간에서 프리미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외곽역 콜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레버리지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하방 리스크는 닫아두고 상방의 과실만 취하는 영리한 접근법입니다. 확실히 주도주 중심의 현물 매수로 방향성을 잡으면서도 파생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통제하는 이중 방어막이 돋보입니다. 방어막 하니까 생각나는데 리포트 마지막에 아주 단호한 어조로 적혀있던 리스크 관리 원칙을 빼놓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 원칙이 깨지면 소용없다는 식의 경고였잖아요. 그 부분이 어쩌면 오늘 다룬 핵심 중에 핵심일 겁니다. 우리가 거시적 안정을 이야기했지만 CTA 펀드의 기계적 매도 압력이나 호르무즈 해협 도발 같은 돌발 변동성은 언제든 출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원한 투자는 절대 지양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거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사이로 무조건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20에서 30%의 현금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죠. 시장이 억울하게 출렁일 때 앞서 말한 주도주들을 박앤세일 가격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포기하는 수익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전략적 자산인 셈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의 분석 자료를 모두 뜯어보았습니다. 긴 호흡으로 짚어온 핵심 인사이트를 요약해보죠. 현재 시장은 지정학적 공포의 정점을 통과해 AI 혁신과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이라는 밝은 영토로 이동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네, 1,470원이라는 고환율조차도 한국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리지 못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의 16조 원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율의 극적인 개선은 우리 증시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4월 초까지 이어질 장세는 단기적인 소음을 걸러낼 줄 아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의 시간입니다. 파생상품 만길의 흔들림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숫자가 증명되는 AI 인프라 대장주, 그리고 묵직한 수주를 기반으로 한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실적 주도주에 집중해야겠네요. 흔들리는 것은 차트일 뿐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시장의 흔들림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뇌리에 남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저분이 AI 5단 케이크의 밑바닥, 즉 에너지, 칩,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는 하드웨어 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부의 이동이죠. 하지만 IT 투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천문학적인 돌이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의 끝에는 항상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패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나면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물류망을 장악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백, 수천조 원이 투입된 반도체와 인프라 구축 파티가 모두 끝나고 나면 과연 케이크의 맨 위층인 앱 생태계에서 진짜 승자 독식을 차지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온 시장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하드웨어 랠리에 취해 환호하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패권 전쟁의 다음 전장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넘어서 다음 시대의 메가 트렌드를 짚어내야 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할 아주 묵직한 화두입니다. 다음 승자가 누가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지평이 넓어지는 기분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분석을 함께한 이유겠죠. 오늘 철저하게 해부해본 이 전략 리포트가 여러분의 치열한 투자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두렵지만 그 이면의 숫자와 맥락을 읽어낼 줄 안다면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네, 마지막에 던져드린 앱 생태계의 패권에 대한 질문, 머릿속에서 깊게 한번 굴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지적 호기심과 시장을 꿰뚫는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